안녕하십니까, 박남규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부상연마장 역시 9개의 오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도 출전 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축막감이 이번 주는 좀 열어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착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축막감은 좀 나와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3경주, 4경주, 그리고 후반에 7경주와 마지막 9경주가 추천견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입니다. 편상 자체는 역시 센 편상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6번마 월드파이터맨의 선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월드파이터맨은 뭐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 데뷔전에서도 나름 잘 타긴 했어요, 안쪽에서. 그러면서도 끝걸음은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뭐 컨디션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 파이터맨은 요거는 뭐 선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충막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후자권은 좀 까다로워요. 2번만 조이 오브킨, 그리고 8번 순간 파워, 요거 두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를 팔리는데, 아마 현장에 가서는 이 순간 파워가 대끼를 팔릴 거예요. 문제는 이 순간 파워가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지난 데뷔전에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라오는 맛은 좀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발주적인 부분에서 역시 아쉬움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조이 오버킥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느린 에이스이기 때문에 뭐 유림창가하고 둘이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죠. 따라서 선행을 간다리면, 지난번에도 이제 앞에 갖다 붙였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간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행을 가면은 좀 더 메리트는 있긴 한데, 문제는 지난번에 2착을 오긴 했지만 끝걸음 자체는 무너지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요거 믿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순간 파워가 현장에서는 대기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스트롱 위너도 이제 주행검사 때는 나름 좋은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죠. 혈통문제 게이트도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스트롱 위너도 믿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5번마 파피베이브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파티베이브 같은 경우는 요건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굉장히 빠른 스타팅력을 보유한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기습이 가능해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습선행이 가능한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파피베이브가 선행을 나서는 순간에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주행검사 때는 뭐 그렇게 깔끔한 발주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파피베이브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안쪽에 1번 유림창가나 2번 조이오비킨 자체가 그렇게 아주 빠른 그런 유형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느린 레이스를 만났다는 것도 파피베이브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습선행이 가능한 5번마 파피베이브에게 기회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네 보여줘요. 따라서 6번마 월드파이터맨과 5번마 파피베이브, 6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의 12번마 램프 요정 진이 중심으로 배드파이 돌아가는데요. 요 램프 요정 진이는 요거는 뭐 주력 마크로 공략을 해야죠. 램프 요정 진이는 데뷔전에서 이제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는 이제 기적인 선행에 나섰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역시 레이스 흐름 자체가 워낙 느립니다. 따라서 12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데뷔전 때 올라올 때 그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뭐 큰 문제는 안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램프 요령기는 뭐 힘도 차가하고 있고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뭐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월드 이글 캣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로 팔리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바깥으로 기대는 좀 악벽이 있어요.
스타트 능력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나름 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선 앞에 가다 붙이면서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바깥으로 기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이 3번 뭐 퍼펙트 플래시 김효성 기수가 기승했죠. 김효성 기수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기승이에요. 기수로서 오늘 이번 주 이제 금요일하고 일요일 전체 경주 중에서 오늘 딱 요 한 경주만 기승을 해요. 김효성 기수가. 김효성 기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교사로 갑니다. 일단 5조의 김효석 조교사가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그만두죠. 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따라서 김효성 기수가 이제 5조를 물려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조교사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기승인데 기수로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팔리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기본 능력은 있어요. 이 마필도 스피드는 좀 나오는 혈통이긴 한데 주행업소 때 보니까 아직 그런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물론 이제 3살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면 월드 이글캡보다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퍼펙트 플래시가 대기로 팔릴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믿고 할 정도의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기가 아주 없는 마필은 아닌데 스피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주행검사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고 또 안쪽 게이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고들면서 뭐 선입권 내지 뭐 기입적인 선행을 감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믿고 때릴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이 보여지고 보령인 로드도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발주도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역시 발주가 좀 안 된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믿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매직 오브 아트죠. 매직 오브 아트 같은 경우는 요건 기초적인 선이 가능해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이고 이번 경주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직 오브 아트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기입적인 선행이 가능하고 일단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전 치고는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선행을 가면 더 좋고 선행이 아니어도 무조건 갖다 붙이면서 앞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매직 오브 아트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4번맘 매직 오브 아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해줍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이에요. 일단 뭐 기복마 편성이고 경주거리가 1600인데 편성 자체가 일단 강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빈기 마필들 중에서도 선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는 이번 경주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서부 갬블, 또 오아시스 아델, 스테이쿨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고 안쪽이 2번마 네버스 더 희망 또 뭐 소마의 길 여러 마필이 팔려요. 일단 뭐 서부 갬블도 지난번에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뭐 삼창마와는 신마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서부 갬블은 약점은 역시 늦발이죠. 지난번에는 늦발하고서도 올라왔고 그 전에 9월달 8월달 경주에서도 늦발하고서도 이제 착수권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부 갬블이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요거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서부 갬블을 물론 줄여맞고는 가져가야죠. 편성이나 레이스 흐름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데 역시 늦발이라는 부담은 좀 지우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입상권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아시스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에 대길로 팔렸습니다만 뭐 최근에 사착이었어요. 물론 그 결승선 다 와서 조금 일찍 일어섰다고 기승정지 이제 3위를 먹긴 했어요. 그때 뭐 제대로 일어서지 않고 결승선에 최선을 다했다 해도 뭐 입상을 노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기승정지 3위를 먹긴 했습니다만 또 외곽 KT 불리함도 좀 있죠. 경주거리도 늘어났다는 점.
1600 션도전이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데끼리가 지켜지기는 쉽지 않아요. 다 빠질 수도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고, 스테이콜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싹 강하지 않았어요.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최선의 4착, 그게 다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버 스톱 희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착을 오긴 했죠.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물론 이번 경주도 센 편성은 아닌데 안쪽 게이트 이점은 요건 메리트가 좀 있죠. 선입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레이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좀 외곽을 돌았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레버스트 희망도 안쪽이라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 마필도 뭐 기복의 여지가 좀 많은 마필이죠. 지난 9월달에 이제 1년 3개월 오랜 기간 공백을 거치면서 좀 컨디션 자체는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번 게이트의 메리트는 좀 있긴 한데 믿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해요. 액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느 한 마필 정말 믿고 가긴 어렵고, 그래도 이제 서부 경기이 좀 낮긴 한데 이 마필도 빠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의 복병에게 기회가 올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복대복 맞고로 엮이면서 우당탕탕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컨디션이 좋고 또한 편성이 그렇게 가지 않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요 최근의 부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말끔히 씻어낼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5분만 서부 갬블을 붙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고, 복대복 막군으로 엮인다면 더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린 뭐 이 점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3경주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해준대요. 이번 경기는 뭐 4번 뭐 운주 매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운주 매직은 요거는 뭐 주력 맞고는 가져가야죠. 기본적으로 이마필도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출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편성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운주 매직이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발주가 좀 늦어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주 매직은 요건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하고요.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12번만 닥터 루이스, 안쪽에 대길 히어로, 또 빅뱅 클래스, 또 브리더 켈리,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닥터 루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4차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부담 중량이죠. 이 57의 부담 중량 역시 무거워요. 9월 19일 날도 57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최선의 3착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점프 출전했지만 역시 착수간에 머물렀다는 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닥터 루이스 역시 57의 부담 중량은 역시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고, 대길 히어로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건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좀 고전을 한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은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전에 9월 7일날 그리고 9월 28일날 입상을 할 때 보면 또 그게 다였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고 해서 대길 히어로를 덥석 물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뭐 빅뱅 클래스 같은 경우도 여기 늘어난 부담 중량, 이 마필도 지난번에 선행을 비교적 좀 1번 게이트에서 깔끔하게 가서 배당을 터뜨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 3.5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주 매직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은 팔리는 마필들을 믿고 때리기에는 다 좀 2%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의외의 복병 한두를 노리고 가는 그런 마필, 그런 레이스예요. 아무래도 뭐 화려한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좋아요. 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의 부진을 역시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는 컨디션,
거기에 전개적으로도 레이스램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4번 운주 매직이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8번마 포스비 이드유, 그리고 3번마 앨리스 마린, 2번 어메이징 원,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도 좀 만만치는 않아요. 액면적으로는 세 마필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요 세 마필 모두 불안 요소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포스비 이드유 같은 경우도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죠. 전개가 좀 잘 풀려야지 한 번씩 오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2착을 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게 다였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닥터 크리스가 물론 잘 튀긴 했습니다만 팔마신 큰 착차를 보이면서 힘겨운 2착이었다는 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앨리스 마리는 3차까지 올라왔어요. 11번 게이트에서. 오늘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스비 유드보다는 앨리스 마린이 좀 더 선행을 깔끔하게 안쪽에서 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훨씬 포스비 유드보다는 오히려 앞선에서 레이스를 하는 앨리스 마린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포스비 유드보다는 앨리스 마린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번 어메이징 원도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승급전이고, 또한 1800 첫 도전이에요. 경주 거리를 많이 늘리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승급전 치고는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승급전은 부담, 거기에 또 1800 첫 도전이라는 부담까지 감안해 본다면, 물론 최근에 이제 힘이 차가면서 걸음발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메이징 원이 아마 현장에서는 요게 축으로 팔릴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승급전이나 첫 도전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8번, 3번, 2번 요 세 마필 중에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앨리스 마린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래 보이지고요.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이 9번마 짝사랑하고 외곽의 12번마 바벨 모모, 요런 마필들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이 짝사랑 같은 경우도 지금 1800 첫 도전에 나서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또 기복도 좀 보여주고, 지난번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상태감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이 마필은 역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안쪽에서 앨리스 마린이 있긴 한데, 짝사랑이 강선이권 앞에 갖다 붙이면서 이번 경기는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물론 뭐 외곽에서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선행까지 간다면 더 좋은데, 혈통적으로는 뭐 1800 문제가 안 되는 혈통이에요. 따라서 상태감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짝사랑이 선행 선의권에 움직이면서 요거 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는 마필이고, 11번만 바벨 모모도 뚝심은 있는 그런 마필이죠. 1800으로 늘어난 경주얼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 모모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래 보여지고, 어쨌든 이 짝사랑이란 마필이 가장 관심이 가요. 최근 액면은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또한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전개적인 메리트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짝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금호 어댑트는 요거는 뭐 충마로 놓고 가야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대변에서 오마신 낙성을 거뒀었던 그런 마필이고, 선행을 간 것도 아니에요. 앞에 가다 붙여놓고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지난번에 이제 김해시장배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워낙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도 좋고, 굳이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고 성장이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금화 어댑트는 요거는 뭐 충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후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8번 하늘폭풍, 송정투데이, 최강 루이스, 홀리데이 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하늘폭풍 같은 경우는 남정혁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을 4kg 낮췄죠. 홀가분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고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약간 외곽을 돌고 57의 부담 중량은 좀 무거웠죠. 9월달에도 57이긴 했습니다만 나름 잘 타고 3층에 머물렀다는 점. 8월 10일날 2착을 올 때도 평상 자체는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53kg의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긴 하지만 요 하늘 보폭 믿고 갈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종투데이는 요건 뭐 지난번에 데뷔전 때 요거 추천 경쟁을 노려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제대로 한구라를 선사해준 마필이에요. 복승식이 40배가 넘었고, 뭐, 쌍승식 대가리까지 쳐주면서, 쌍승식은 160배였어요. 따라서, 뭐, 성종투데이는 고마운 마필이긴 한데, 요게 또 승급자리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데뷔전이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하지 않았고, 이번 경기는 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안쪽에 그랜드 드림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뭐, 송정투데이, 최강 루이스, 오 판타스틱 여기에 뭐 금마 어댑트까지 앞선 공략이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종투데이가 선행을 과연 갈 수 있을지 간다 하더라도 페이스가 빠르고 승급자님을 감안해 본다면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최강 루이스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승급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 전에 6등급에서 계속 연속 2차 올 때 그게 또 다였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최강 루이스도 역시 믿고 가기는 어렵고 홀리데이 키는 최근에 계속 외곽에서 좀 고전한 그런 마필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온 건 좋은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약간 외곽을 타긴 했지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물론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믿고 홀리데이 퀸을 노리고 가기에는 최근에 보여줬던 경주력이 기대에 좀 못 미쳤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역시 뭐 어댑트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은 뭐 믿고 가기에는 다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복병을 노리고 간다면 그 마필은 11번마 6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이 6히어로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은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 착수권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개가 잘 풀린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계속 외곽을 돌아섰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6히어로가 컨디션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부담 중량은 3.5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능력 기수, 단학화 기수가 2승하고 있고 일단 이번 경기는 이게 앞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랜드 드림, 송정투데이, 최강 루이스, 오판다스틱 여기에 금어드트 따라서 6히어로는 선위권에서 중위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좀 오버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요 6히어로가 메리트가 있어요.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6히어로다. 따라서 9번, 1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칠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뭐 6번마 클러치 위너는 뭐 충막갑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클러치 위너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잠재력 자체가 워낙 세요. 워낙에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만큼의 어떤 그 몸값을 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데뷔전에서도 뭐 선행을 가서 11번 게이트에서 아주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 발 빠른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지만 뭐 따라간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부담 중량은 56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클러치 위너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건 충막갑니다. 래 보이지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역시 좀 불안하죠. 낙동명작 같은 경우는 역시 안쪽에서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페이스 자체가 워낙 빠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 닥터카렌도 워낙 게이트 히트이 빠른 마필이죠. 서성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안 좋게 D점은 가지고 있지만 선행을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잠깐 이제 게이트가 열리면서 앞에 잠깐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끝까지 결승선까지 이어가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 못 믿는 마필이고, 닥터카렌도 뭐 게이트 히터 자체는 굉장히 빠른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뒷심이 좀 딸리는 그런 유형이죠.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워낙 게이트 히터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클러치 위너나 또 낙동 명작 여기에 3번 셀라이크까지 앞선 공략이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닥터카렌도 요거 역시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오버 스피드 토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두 달에 텀을 주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좋았어요. 나름 체력이 연결하고서도 걸음발이 안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보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일단 뭐 셀라이크나 뭐 체스칸 요런 마필들도 일단 가능하긴 해요. 체스칸 같은 경우는 그 3세에 대비를 하는 그런 마필이죠.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긴 한데 아무래도 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있는 그런 사이고, 셀라이크도 요것도 이제 배당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따라서 그만큼 이번 경기는 되는 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이게 뭐 쉽게 볼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클러치 위너에 붙이면서 요 보병을 노려가면서 주력 한방 공략에 나서야죠. 그리고 이제 2차권 3차권 요런 데서도 좀 이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복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예요. 삼복에서는 복대복 막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2차 3차기 엮인다면 좀 더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 승식에 있어서는 뭐 배당을 충분히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 보는데, 어쨌든 주력 막권 자체는 6번만 클러치 위너에 붙이면서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만 나이스 버디 중심으로 배반이 들어가죠. 나이스 버디도 뭐 총막 갑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담 중량은 3kg 늘어났고 또 1600 첫 도전에 나서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소리 태풍이 이제 선행만데 게이트 일정을 살리면서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리 태풍 보내놓고 선행권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이스 버디는 요거는 뭐 춘막갑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그래도 2차권에 붙일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죠. 6번 뭐 원더풀 비더, 또 11번 어메이징 칸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데, 원더풀 비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좀 다운이 돼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사착을 온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자체는 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원더풀 비더가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믿고 대끼리를 때릴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센 마필은 아니에요. 가능성은 열려있긴 한데 믿고 가기는 어렵고, 어메이징 칸도 이 58의 부담 중량은 역시 무겁죠. 뭐 편성적인 측면은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58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2차기에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58의 부담 중량 좀 무겁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메이징 칸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7번 당대스타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당데스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면서 기복을 좀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이 당데스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어쨌든 선의권에 갖다 붙여놓고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당데스라는 마필이 뭐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3세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뭐 전개적으로도 나이스 버디 소리 대풍 보내놓고 선의권에 갖다 붙이면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팔리는 원더풀 비더나
어베이징 칸 이런 마필보다는 오히려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쨌든 보유 걸음의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당대 스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에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객관적 전력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1번만 나이스 버디와 7번만 당대 스타 1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 2등급 1400m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연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은 딱 정해져 있죠. 오버머 배틀크라이와 플라잉칸 요 두 마필이 데킬라 형성하는 그런 에이스고요. 여기에 빛나는 길, 플라잉 에이스, 또 파워 사운드까지 팔려나가는데요. 5번, 6번 요 두 마필 중에서는 6번 플라잉칸을 줄여막고는 하려갈 겁니다. 배틀크라이도 물론 지난번에 이제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일단 일반 경주로 내려왔는데 편성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배틀크라이도 가능성은 열려있고 문제는 배틀크라이 같은 경우가 이제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항상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리면 플러스 알파는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배틀크라이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국제신문배이긴 했지만 너무 무력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반면에 플라잉카는 요거는 승급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53.5의 부담 용량은 굉장히 홀가분하죠. 상세의 마필이고 지난번에 57.5 그 전에 9월달에 58의 부담 용량 을 짊어지고 3착을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좀 과도한 부담 중량에 시달린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58이기 때문에 2착을 밖에 못했지만 승급전인데 해볼만 해요 편성이. 그리고 53.5의 부담 중량 홀갑을 하고 거기다 경주거리가 또 14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배틀크라이나 외곽이 이제 하늘 만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 선위권에서 역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라잉칸을 요구를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1번만 플라잉 에이스도 1번 게이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연속 3착인데 정말 최선을 에이스를 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빛나는 길도 지난번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3착까지 결과적으로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능력 발휘 제대로 1번 게이트에서 아주 잘 타고 3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프 출전을 해서 부담 용량을 52kg로 좀 줄이고 나오긴 했어요.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빛나는 길이 2등급인데 편성이 아주 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상대마들의 전력도 그렇게 만만치 아주 센 편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빛나는 길 점핑이라는 또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파워 사운드도 역시 3개월의 공백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조기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는데 공백은 무시할 수 없고 부담 영역도 좀 늘어났고 이 마피는 좀 기복의 여지가 많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선이 좀 무너지는 경주에서 이제 한 번씩 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파워 사운드도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래가는 보병은 역시 따로 있는 그런 에이스죠.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가 상당히 뚜렷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성적이 안 나오면서 좀 헤매고는 있긴 한데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또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배틀크라이랑 붙여도 배당이 좋은데 배틀크라이가 아니라 플라잉칸과 엮인다면 좀 더 좋은 배당이 예상이 돼요. 따라서 6번마 플라잉칸에 붙이면서 요거를 뭐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